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폴란드 공군 장교들이 FA-50 전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하 중령은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FA-50 전투기가 조종사 친화적이고 민첩하다,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빠르게 FA-50 전투기 모두가 폴란드에 인도되기를 바란다며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향후 F-16, F-35 등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기에 공군이 된 후 겪어본 최고의 전투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폴란드 공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구하중령의 인터뷰는 FA-50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FA-50 수출이 유력해지던 이집트에서 난데없이 중국산 싸구려 전투기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이집트의 대반전 소식이 더욱 경악스러웠는데요. 이집트가 중국의 뒤통수를 이연타하며 중국 방산계가 얼이 빠지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이라 불리는 이집트군은 과거부터 오랜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F-16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토대로 240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물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된 상당수의 F-16을 훈련용으로만 돌리고 있어 실제 운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최신 개량형 F-16 바이퍼로 개량화 작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전쟁에 지원하고 밀려오는 수주를 감당하느라 손이 부족한 미국은 이집트에게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 미국의 처신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릴 대로 몰린 이집트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이집트 군사 매체를 통해 이집트가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교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을 주지 않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의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이를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집트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는 바로 중국의 4.5세대 전투기 J-20C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J-20C는 중국의 항공기 개발사 정도에서 F-16의 대항마로 개발한 전투기로 가격이 F-16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우위를 가집니다. 그중 가장 발전된 모델인 J-20C 모델은 서방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유로파이터나 라팔급의 세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엔진과 항공전자 장비 등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중국의 최신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까지 연동해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세계 시장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해가고 있을 무렵 드디어 두 번째 수출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하니 내부에서는 이미 경산한 상황이죠. 중국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이 미국 방산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번번이 승리를 빼앗아가던 한국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 대국인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상하게 한국과 입찰 경쟁이 붙기만 하면 패배하며 고배를 마시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FA-50을 도입할 것 같았던 이집트에 중국산 전투기가 수출되었다고 하니 중국은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 산업의 모습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이 FA-50 수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한 이집트는 동시에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집트는 중국의 기존 구형 훈련기인 K8을 대량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8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훈련기의 성능은 둘째치고 이집트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전혀 조종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8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도 F-16을 타기 위해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16 전투기를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기인 FA-50 도입에 이집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FA-50만이 가진 강력한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F-16을 FA-50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첨단 항공기술력이 들어간 FA-50 블록 20은 F-16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이자 F-16까지 대체 가능한 FA-50의 이집트 수출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약 이집트의 J-10C 도입이 사실이라면 FA-50 수출은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J-10C 도입은 F-16을 대체하기 위해서이고 FA-50은 K8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니 별개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F-16 전투기를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되게 된다면 당연히 F-16 훈련을 위해 FA-50을 도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집트가 중국에 관심을 보여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이집트에 수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산 전투기를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암남의 이집트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FA-50이 이집트에 수출되더라도 이집트판 FA-50에는 암남을 탑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암남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동 정책에 따라 향후 미래의 이스라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고성능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공군은 9세대의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를 아직도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남이라도 판매해달라는 의미로 중국에 기웃거렸다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외교 정책은 오히려 한국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협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면 이집트에서 출시될 FA-50의 암남이 탑재될 수 있어 오히려 FA-50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부지리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고 이행 계약 직전에 취소해버린 적도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과 미국의 우호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는 게 대부분 군사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결국 한국산 FA-50 전투기에 대한 수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는 유럽 내에서도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9월 24일 영상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도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방비에 적은 돈을 사용하며 자린고비라 불리는 불가리아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미그 21 전투기를 현재까지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노후화 판정을 받은 미그 21은 구동 자체가 위태위태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겨우 4대뿐입니다. 심지어 곧 도입하겠다던 중국의 X-86 역시 그 인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를 비판했던 불가리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모델명까지 꼭 집어 FA-50을 당장 도입하라고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끌어오던 불가리아 전투기 사업이 지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신형 전투기가 아닌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당시에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 전투기는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한 노력 중의 노력이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도 이해되는 것이 F-16 계열은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가 말해주듯 세계 시장 70%가량을 잠식한 신뢰성 높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단 전투기라 불릴 수 없는 4세대기라는 낮은 평판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최상위 전술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F-16 전투기를 로우급으로 불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불가리아처럼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처음에 결정대로 꾸준히 F-16 도입을 추진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욕을 먹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에 이어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점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 9대 정도였는데 돌연 2017년부터는 갑자기 스웨덴 사업에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 도입건을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더니 의회 승인이 안 왔다는 핑계로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더니 이번엔 러시아 측과 협의해 미그-29와 수호이-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신기종 도입보다는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는 것이 도입 비용과 인력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F-16보다 퇴물로 취급받는 80년대 기체를 개량한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결국 이마저도 여론의 반대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어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이 많은 화제와 논란이 됐던 이유는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기 때문인데요. 계약사항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기 전에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시장용 F-16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특별 대우를 해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계약된 내용은 노스롭그루먼4의 ANAPG-83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때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V가 가장 급히 필요한 나라인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된 상태로 2026년에나 납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대만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염가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쯤 F-16E를 받아볼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역할을 할 3차 전투기 조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외신이 제안하고 추천한 FA-50B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FA-50은 2017년 1차 도입 사업 때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당시엔 무기 옵션부터 인지도, 신뢰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장점으로 신형 기체란 점만 부각되어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FA-50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 구입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상태였는데요. 취소한 이유는 납기 지연의 이슈 외에도 도입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세부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도입 가격은 통상 1200억 원 선으로 대당 가격 600억 원 수준인 FA-50 전투기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저평가되었던 FA-50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까지 어필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의 여론까지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과 F-16V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불가리아 항공전력에는 구멍이 뚫린 긴급 상황이며 현재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FA-50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FA-50은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수많은 국제훈련과 실제 전투 상황에 참여하였습니다.
고급 항공 전자공학 및 다 기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나토 군대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 군대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역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히 매력적이며 이 지역은 높은 준비 태세와 적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많지만 FA-50만큼 경제성과 최첨단 기술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공군을 현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성은 낮은 코스트의 고성능이라는 FA-50의 가격 대비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A-50과 같은 저비용대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요 무기 제조 업체로서 한국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한다면 이는 양국의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전략적 제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로서는 이번 계약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 국방 기술을 받아들일 좋은 기회일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서방 강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50이 불가리아의 전투기 획득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 비용 효율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 및 러시아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불가리아의 최근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그리펜과 미라 1000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다자 간의 경쟁 상황에서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전통적인 강대국에 도전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 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망을 단절시키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가리아 정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증거라 예측하는 외신도 존재하는데요. 최근엔 FA-52 F-16E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 용도의 전투기가 아닌 완벽한 대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전체적인 성능이 F-16V 수준은 아니지만 국방 예산 증액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폴란드가 한국에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항공군 수업과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산 FA-50 전투기가 폴란드 현지 센터에서 추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전시회에서는 인근 국가의 현지화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7월 FA-50 125기 납품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제23 전술비행단의 지원사무소를 꾸렸습니다. 이후 10월 바르샤바에 중부유럽 사무소를 마련하여 폴란드 군비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수도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전투기의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며 F-16 전투기 최신 버전을 주문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물론 앞서 말한 불가리아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조종사의 비행 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전력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과 가격의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죠.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를 타야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지만 FA-50 조종사는 9소티로 충분합니다. 소티는 비행 횟수를 말하는데 얼마만큼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의 훈련기로 훌륭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조종사 양성에도 놀라운 효율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유럽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어갈 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배반하지 않을지 우리 한국 기관이 먼저 신경 써서 계약을 꼼꼼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